1번 문제입니다. 백화점에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방제계획에 유리하다. 자, 이거를 제가 공무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실강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에스컬레이터가 비상계단으로,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전기로 작동은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전기가 다 나가면 그 딱 멈추면 그냥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방제 계획 시에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맞는 보기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계단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얘가 화재가 났던지 뭐 지진이나 태풍이 왔을 때 전기가 나갈지도 모르고 안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비상계단으로 사용을 한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방제 계획에 아예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수직 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재난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쪽에 비상계단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2번 갑니다. 상점의 쇼프론트 구성에 따른 유형 중 폐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폐쇄형, 뭔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점이나 제과점, 여러분 서점이나 제과점 밖에서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안에 보이면 다 책이든 빵이든 보이지 않습니까? 폐쇄형이 돼 있으면 이게 보일 리가 없겠죠. 폐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귀금속, 보석 이런 거를 다루는 거고, 서점이나 제과점은 뻥 뚫린 개방형이죠. 개방형. 완전히 뚫려서, 특히나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냄새까지 솔솔 나서 먹고 싶다라는 말이, 그런 느낌이 들어야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서점이나 제과점은 개방형으로 한다. 3번 쇼윈도우 반사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쇼윈도우의 내부의 조도, 내부는 외부보다 항상 더 밝게 높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봤을 때 내부가 더 밝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부가 더 밝다 또는 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4번 갑니다. 공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 자연광보다는, 자연광 햇빛입니다. 햇빛보다는 인공조명이 필요가 적으므로 인공조명의 위주로 계획한다. 여러분, 요게 인공조명이라는 게 이제 전기로 나온 거잖아요. 전기가 발명된 게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보통 600만 년이라고 보는데 전기가 발명된 건 불과 한 200년, 3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실생활에 사용하기 시작된 건 1900년부터예요. 한 120년 밖에 안 됐습니다. 무려 600만 년 동안 우리는 그냥 호롱불 피우고 살았어요. 근데 인공조명은 당연히 안 좋죠. 피로가 더 적지 않고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자연광이 제일 좋습니다. 자연광이 피로가 훨씬 더 적지만 자연광 갖고는 안 되니까 인공조명을 적절히 혼용을 한다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도는 당연히 햇빛이 제일 적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동물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일개 동물에 불과해요. 우리 탱 없으면 다 죽습니다. 5번 갑니다. 주거계획의 기본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 1, 2, 3은 다 해당이 되는데 주거 공간의 규모 확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무조건 크게 하라? 이거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요. 주거계획의 기본 목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6번 갑니다.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무소에서 개방식 배치는 기본적으로 중역을 위한 실 한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뻥 뚫려 있는 거죠. 1번 소음이 적고 독립성이 있다. 개실 배치한 정확한 개실 배치의 특징이죠. 이유는요, 벽이 있으니까. 개실 배치는 항상 모든 방이 다 벽이 있으니까 소음이 적고 독립성이 있다. 개방식 배치는 정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외코어형, 외자라는 게 이게 바깥 외자죠. 그래서 독립코어형하고 똑같습니다. 방제상 이방향 피난시설 설치가 이상적이다. 방제상 이방향인 거는 바로 양단코어죠. 양단코어에 대한 설명. 독립코어는 기본적으로 따로 독립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방제상 유리할 리가 없습니다. 8번 갑니다. 근린주거 이론에서 주택단지 구성의 기본이 되는 계획 원리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 단지의 경계와 일치한 서비스 구역을 갖는 학교 및 공공건축 용지는 간선도로 부근에 분산 배치하라.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학교나 기타 이런 것들은 중심지 또는 공공지역에 군집되어 배치를 시킨다. 군집된다는 게 비교적 몰아서 이렇게 분산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1, 2, 4는 다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9번 가죠. 사무소 건축에서 렌터블비의 정의, 렌터블비는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 자, 임대면적은요, 임대면적, 대실면적, 유효면적, 전용면적, 어떤 걸 써도 됩니다. 다 요게 전용면적도 되고요, 그리고 유효면적도 됩니다. 임대면적, 대실면적, 전용면적, 유효면적 전부 4개가 다 동일한 건데 돈이 되는 면적입니다. 돈이 되는 면적, 연면적은 전체 다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게 70에서 75 또는 이게 기준층인 경우엔 80% 이하로 하는 거죠. 연면적인 경우엔 70에서 75. 근데 기사에선 그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10번 갑니다.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 공동주택의 유효폭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얼마냐? 이게 2개가 나란히 나온 거죠. 근데 최소니까, 최소의 경우에는 만약 이 괄호 안에 갑복도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냥 갑복도로 하면 됩니다. 혹시 괄호 안에 중복도가 얼마냐 했을 경우엔 얘를 골라야 되는 거지만 갑복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요거죠. 1.2m, 120cm가 그대로 답이 됩니다. 4개를 다 알아두시는 게 제일 좋죠. 11번 갑니다. 실내 환기량에 의해서 실면적을 구하고자 한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죠. 성인 2인용, 2명이고 높이가 주어졌고 횟수가 주어졌고 성인 1인당 필요 공기량 딱 주어졌을 때 침실 면적 계산할 때는 무조건 필요한 공기량에다가 몇 명? 2명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을 곱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무조건 120부터 시작을 하겠죠. 120부터 눈에 보이는 요 2m와 3회를 나눠주면 됩니다. 120 나누기 2 하면 60이죠. 60 나누기 3, 그게 답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답이 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필요 환기량 주어지는, 이게 50이면 50, 60이면 60, 뭐 아동 같은 경우 25면 25, 주어진 거에 몇 인, 몇 명인, 요것만 그냥 곱한 요 최종 전체에서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2개를 그냥 나눠,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3을 먼저 나누든 2를 먼저 나누든 나누기만 하면 그대로 답이 쪼르륵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건축계획에서 계산 문제는 정말 쉽죠. 12번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생산성이 낮으나 주문 생산품 공장에 적합하다. 이거는 정확하게 공정 중심이죠. 생산성이 낮다, 다른 말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이 정의는 생산성이라는 건 생산 단가가 높다는 걸 얘기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요, 물건을 10개, 20개 만들 때 뭐 5만 개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면 단가가 확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단가가 내려가는 건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 다른 말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다라는 소리는 단가가 높아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제품 중심이 아니니까, 공정 중심이니까. 주문 생산품 공장에 적합한 거 바로 공정 중심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3번 갑니다. 연립주택의 종류 중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 보시면 토지 이용 및 건설비,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은 낮다? 효율성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 공동주택, 연립주택이면 대부분 다 높아요. 당연히 타운하우스도 높고요. 토지 이용의 이용률이 낮은 건 우리 아파트 중에 계단실형, 홀형이나 계단실형만 조금 낮습니다. 얘는 워낙 주거성이 좋기 때문에 전체 대지에 들어가는 세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대지의 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라고 나오는 게 얘만 낮고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연립주택 전부 높죠. 뭐 타운하우스, 무슨 뭐 경사지에 테라스 하우스, 중정형 하우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도 다 편복도, 중복도, 집중형 다 높습니다. 얘만 나죠. 계단실형 아파트만 낮고 나머지는 다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높은 게 토지 이용 및 건설비, 유지관리비의 효율성이 좋은 거는 공동주택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계단실형만, 얘만 예외다 이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